네, 이번 시간 해외에서 더 유명한 대기업의 성장률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률을 가진 회사와 내가 같이 커나갈 수 있는 강소기업들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히든 챔피언스 리그 시간 함께 하시죠.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오셨습니다. 네. 취업 포털 커리어의 손용우 컨설턴트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머리 색깔이 바뀌셨네요. 네, 살짝 좀 염색을 했습니다. 예, 이제 좀 여유로우신가 봐요? 여유로워질 겁니다. 그렇습니까? 염색을 했다는 것이 뭔가 좀 시간적 여유가 생기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네. 이전보다는 좀 이제 그 요즘 면접도 하고 있고 뭐 한참 서류 쓸 때보다는 좀 덜 바쁘시죠? 어떻습니까? 뭐 이제 서류라든가 면접 관련해서 한꺼번에 이제 이런 부분은 없는데 좀 아쉬운 상황이라 본다면 이제 그 상반기에 취업을 했다가 다시 이제 퇴사를 하고 다시 하반기로 희망했던 했는데? 기업을 지원했는데 안 된 거. 서류에서 과감하게 안 된 경우들 그런 경우 진짜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해서 힘들겠네요. 네네. 오히려 그 부분에 관해서 방향 제시를 해주는 게 좀 더 추가가 됐다라고 야, 저 보시면 그런 됩니다. 케이스는 제가 생각 못했었는데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겠습니다. 네. 자, 2부의 도우미죠. 써니 유엔 캐스터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맨날 보네요. 네. 좋습니다. 네. 자, 예, 어쨌든 뭐 그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뭐 여러 가지 케이스에 저희가 서두에서도 뭐 빈익빈 부익부 얘기했습니다만 네. 힘드시더라도 오늘 또 히든 챔피언스리그 보시면서 좋은 회사 또 골라 가시면서 또 지원하시는 기회를 네.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어떤 기업 들고 나오셨나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기업은 이제 70년대에 설립이 됐습니다. 네. 설립이 됐고 직원 개인당 이제 순수이익이 좀 높은 기업을 준비했는데 알짜배기 회사 갖고 오셨군요, 오늘요. 예. 그래서 석유화학 제품 대표 기업인 대한유화라는 기업입니다. 예, 네, 이 회사 대한유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뭐 뭐 순이익이 높다고 하니까 연봉 네. 부분도 사실 아주 뭐 기대가 되는데요. 이 배당금도 많이 주고 좋은 네. 회사예요. 아, 좋은 회사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좀 더 그렇죠. 예. 자세히 알아볼까요? 어떤 회사인지 네, 어떤 회사인지 짚어주시죠. 좀. 네. 우선은 이 대한유화라는 기업은 아까 1970년대 창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최초로 그 합성 수지 그 생산 공장을 준공한 기업이고요. 그리고 45년 동안 이제 단일 업종이 이제 석유화학 그 분야에 전문으로 주력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해외에서도 그 기술력이라든가 그다음에 품질 경쟁력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경실한 기업이라고 소개드리고 지금 싶습니다. 회사 영상 나오는데 뭐 PD도 얘기했습니다만 저게 약간 좀 오래된 영상 같아요, 그죠? 네, 상당히 한 1, 2년 된 굉장히 업력이 있는 회사인데 대한유화라는 회사가 이제 45년 동안 단일 업종에 좀 주력을 해서 네. 세계에서도 그야말로 인정받는 경쟁력 있는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식회사 대한유화의 주요 사업들을 좀 짚어주시죠. 예. 이 대한유화의 주력 업종이란다면 이제 그 석유화학 그리고 에너지 업종입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 화면에도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 회사 간판이 아마 한자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주요 그 석유화학 부분의 그 사업 부분들을 보면 한자처럼 되게 좀 어렵습니다. 용어들이. 그래서 뭐 그냥 잠깐 언급을 드리자고 한다면 이제 폴리프로필렌이라는 사업을 또 하고 있고, 그리고 고미율도 뭐 폴리에틸렌, 그리고 나프타 분해 유분, 그리고 혼합 C4류, 그리고 분해 가솔린, 뭐 이런 제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크게는 구분 짓자면 석유화학 부분과 그다음에 산업용 가스 부분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석유화학 부분은 이제 울산에 생산 기지를 두고 현재 생산을 하고 있고, 산업용 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코리아 에어텍이라는 계열 회사를 통해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맞아요. 용어가 어렵습니다. 소비재가 아니어서 상당히 예.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은 뭐야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알짜배기 그러니까 회사입니다. 용어도 예. 어렵고 해서 가늠이 잘 안 가긴 하는데 그렇다면 제품을 한번 알아봐야겠죠. 네네. 제품에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 참 이게 그냥 단어로 표현하기 너무 어려운 그 단어들이라 네. 제가 제품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첫 번째는 제가 생활에서 좀 접할 수 있는 제품군으로서 이제 합성 수지와 이제 기초 원재료 부제품군이 포함된 제품들이 있는데, 예. 여기에는 이제 저희가 대표적인 파이프, 그리고 그 까만색 파이프와 그다음에 전선, 그 전선들이 그 안에 바깥에 이제 관, 네. 그리고 그 용기들 중에 그 전기와 그 열이 잘 전도가 안 되는 그 플라스틱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저희가 정수기 보면 정수기 그 물통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죠. 네, 그 대표적인 가장 플라스틱의 합성 수지가 가미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가전 제품에 이제 그 플라스틱 가미돼서 고무가 특수 고무로 가미돼가지고 전기가 다 통하지 않는 그런 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합성 수지가 포함된 부분이고요.
가장 이제 바닷가 쪽에 계신 분들은 아마 이제 그 어망이 가장 대표적인 이 화학 제품이 어망. 네, 어망. 그렇죠. 네. 그리고 로프와 이제 필름 부분들인데 그 다음에 이제 부제품으로서 저희가 접착제라든가 그 아스팔트의 그 까만색 예, 그걸 이제 그 고체로 응고시키기 전에 예, 그때 그 원재료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코팅 원료 부분들이 저희가 일산성에 접합 부분이고 제가 아까 여기 왔을 때도 저희 여기 보시면 전기선들의 까만색 그 바깥에 감싸 있는 이런 부분들도 현재 합선 수지가 포함된 제품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한테 꼭 그러니까 신경도 쓰지 않지만 네. 꼭 필요하고 굉장히 그렇네요. 하지만 느낌은 굉장히 거친 아이템들이 많은 대한유화인데요. 일단 어쨌든 설명을 좀 들어보니까 실생활에서부터 산업 전반에 골고루 사용되는 다양한 제품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석유화학 산업을 개척한 회사라고 할 수 있는 대한유화의 주요 연역을 우리 유엔 캐스터가 정리해왔다고 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네, 주식회사 대한유화의 주요 연혁을 살펴보겠습니다. 1970년에 대한유화공업 주식회사를 설립했고요. 2001년엔 온산 탱크터미널도 설립하게 됩니다. 2004년에는 3억 불 수출탑의 성과를 거두게 되고요. 2005년에 세계 인류 상품으로 인증받게 됩니다. 2008년에 6억 불 수출탑 수상, 2009년에 이번에는 콘덴서용 PP계 고순도 필름 수지로 세계 인류 상품 인증을 받게 됩니다. 2012년에는 8억 불 수출탑 수상을 하고요. 2015년엔 대한유화로 사명을 변경하게 됩니다. 또 2017년 현재에는요. 대한유화는 신규 사업 투자와 설비 투자에 집중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군요. 네. 살펴보니까요. 수출의 탑 수상을 여러 번 했습니다. 많았어요. 예. 3억 불, 6억 불, 8억 불까지 했는데 해외에서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는데 수출도 많이 하기 때문이겠죠? 네. 지금 국내에서는 이미 이제 화학 그 합성수지 생산 기지로서는 이미 자리 잡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지금 그 수출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합성수지 중심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예. 지금 터키라든가 아프리카 이런 그 쪽은 좀 수출이 약간 감소를 한 상황이고 예. 오히려 중국의 합성수지 수출 부분은 좀 작년에 비해서는 1% 정도 더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현재 해외에서 대한유화 입지나 상황을 좀 짚어보자면 뭐 이게 뭐 소비재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습니까? 뭐 잘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되게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선전하고 있고 만약에 대한유화를 이제 지원하신다 그러면 이 석유화학 부분은 꼭 좀 한번 업계를 한번 확인을 하고 가셔야 되는데 해외에서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무역 부분에서는 국가들의 좀 보호주의 무역이라든가 좀 고립주의 이렇게 지금 정책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무역 사이에 상당히 힘든 부분이 보수적이죠, 있습니다. 굉장히.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 해외 기업들은 쉽지 않은 진입 네네. 장벽인데 네. 그런 것들 잘 좀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대한유화 이 순이익이 아까 높다고 하셨는데 매출액이나 정량적으로 규모도 살펴봐야겠죠. 네, 네. 궁금해집니다. 그 매출액은 2016년 기준으로 약 1조 5,800억 조단이군요. 네네. 그리고 이 중에 그 석유화학 부분이 매출을 차지하는 게 80% 정도고요. 단기 순이익은 약 2,600억 원대입니다. 야, 네. 단기 순이익이 거의 뭐 한 20%가 가까운 굉장히 네, 좀 높은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인데 네. 매출액이 1조니까 뭐 굉장히 좀 규모가 있는 네. 역대급 히든 챔피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직원들 근속이 어디서 길다고 해요. 그리고 또 그 정규직 현황도 높은 편이라고 하는데 대한유화의 업계 내 위치를 좀 살펴보죠. 예. 솔직히 이 석유화학 부분은 아마 우리 구직자분들이고 일반 분들 다 아시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개의 기업이 이제 LG화학과 LG와 롯데케미칼 이 두 개의 기업이 그 대표적인 기업인데 그래도 그 LG화학을 이어서 이제 순위에서 2위를 하고 있고요. 롯데케미칼보다 높은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 부분의 매출액 부분에서는 그렇군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같이 견줄 또 수는 나눠져 없는데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근데 석유화학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LG화학에 이어서 현재 순위 2위를 네. 기록하고 있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제가 참고로 또 혹시라도 그 구직을 하시다가 또 유사한 기업들을 보시면 같이 볼 만한 또 이런 거 얘기해 기업이 주면 좋겠네요. 예. 뭐 국도화학이라든가 네. 그리고 폴리미래, 대한유화 이 기업들도 함께 좀 보시면 알고 계시면 채용하실 때 좀 지원에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규모도 있고 뭐 좋은 회사인 거는 알겠는데 중요한 건 이제 연봉이잖아요. 가장 어느 중요하죠. 정도 됩니까? 네, 지금 그 2016년 기준으로 해서 평균 연봉은 8,500만 원대입니다. 네. 평균은 물타기니까 네. 그러다 치고요. 예. 대졸 대졸 초연봉은 2016년 기준 이제 5,700만 원대. 뭐라고요?
5,700만 와. 원대. 5,700이라고요? 네네. 그 좋네요. 박사 기른 거 아니에요? 이게 제가 대졸 초임 연봉이 이거를 진짜 말씀드려서 5,000이에요? 언급하고 예. 싶은 게 아마 조회를 하시면 두 가지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4천만 원대가 나오고 5천만 원대가 나오는데 4천만 원대는 2015년도 기준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 기준 5,700만 원대가 가장 최고의 대졸 신입 연봉이라고 보시면 저희가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많이 전 주네요. 시간 때 티맥 소프트 얘기도 했습니다만 5,700만 원을 주니까 이제 일은 또 엄청 시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5천만 원은 저희가 히든 챔피언에서 처음 들은 회사고 네. 진짜 돈만 모으면 되게 가고 싶은 분이 많겠네요. 어쨌든 복지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좀 들어보죠. 연봉이 비해서는 뭐 크진 않고요. 근데 이제 이 여긴 돈으로 해결하는군요. 이제 좀 대표적으로 좀 이 기업이 또 오래된 기업이긴 한데 그럼 나름대로 이 기업 내부에서의 좀 복지 특징을 한다면 조금 이제 직원분들의 대학원 장기 위탁 교육을 지금 해준다는 부분. 장기 위탁 교육. 예, 그리고 또 특강을 이제 인문이라든가 문화 예술 쪽으로 해서 특강을 좀 진행하는 부분들 이게 공부하기 싫으신 있습니다. 분은 굉장히 좀 싫겠네요. 어쨌든 뭐 돈을 많이 주니까 네. 그걸 감사하면서 다져야 회사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대한유화를 잘 모르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 통해서 꼭 가고 싶은 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일단 유아인 캐스터가 일단 가고 싶은 분들이 또 어떻게 가려면 방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대한유화의 채용 전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네, 역대급 초봉을 기록하고 있는 대한유화의 대졸 신입 경력 사원 공채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0월 30일 월요일 24시까지고요. 모집 부분은 연구직 신입과 경력, 기술직과 사무직은 신입을 뽑습니다. 주요 업무 및 우대 사항을 살펴보면요. 연구직은 석사 이상으로 화학과 화학공학, 고분자공학 전공자, 그리고 생산관리, 공무관리는 화학공학, 전기공학 전공자를 우대합니다. 또 경영지원, 재무회계 등은 상경계열 전공자를 법학, 로스쿨 전공자를 우대합니다. 근무지는 서울, 울산 등이고요. 접수 방법은 대한유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며칠 남지 않아서 지원하실 분들 좀 서둘러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 채용 절차를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네. 네, 대한유화가 채용을 진행할 때 이제 우선은 서류 전형 이후에 이제 인적성, 필기시험을 보고요. 그다음에 1차 면접인 실무니 면접으로 해서 PT 면접 진행됩니다. 그리고 2차 면접에 이제 임원 면접 진행이 되고 신체 검사를 통해서 합격이 이제 되는 순입니다. 그래요. 특이점과 함께 대한유화 지원하는 분들한테 어떤 뭐 한 말씀, 특이점 같은 거. 우선은 이제 채용 말씀해 부분에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이제 기술직을 제외한 부분들은 제외한 직군인 부분들은 다 0명 채용이고요. 영명. 그리고 기술직 직군이 이제 0명입니다. 그래서 기술직을 가장 많이 채용한다는 부분을 좀 알게 좀 좋겠고 예. 이왕이면 이 기술 직군은 근무지가 울산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울산 그쪽 출신 분들이 위에 이제 경기도라든가 서울권에서 구직을 하신 분들은 좀 지원을 해봤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직 블라인드 채용은 하지는 않습니다. 지원서가 기존에 사용했던 지원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학선정 기재하실 때는 2011년 이후에 선정만 꼭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대한유화에 대해서 좀 네.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취업 포털 커리어의 손용호 컨설턴트, 유엔 캐스터 감사합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한국직업방송